여성은 이렇게 단순한 동작만 하는 무술을 배운다고 뭐가 바뀌냐고 합니다. 하지만 태권도 도장에서 묵묵히 연습하자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바뀌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눈물이 흐릅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는 레이첼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태권도 도장에서 훈련하게 되어 한국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오게 되다니 정말 감동적인 기분입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제 예전 일이 생각나서 추억에 젖었습니다. 제 인생이 엉망이었을 때 저의 마음을 잡아주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둘만 살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이혼이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때 충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냉정하게 떠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본 일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에 저는 삐뚤어져 있었고 반항기가 가득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서는 담배를 피우고 물건을 훔치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멋져 보였고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아이들과 싸움에 휘말렸고 저는 정화까지 맞게 되었어요. 이런 제 상태를 알게 된 할아버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태권도를 배우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태권도는 존경과 규율을 가르친다는 걸 아셨고 저에게 그걸 배우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처음에는 태권도장에 가기 싫어서 도망을 다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어떻게든 저를 찾아내서 태권도 도장으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태권도를 배우러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편했던 점이라면 학교가 끝나면 태권도 도장의 차가 학교 근처로 데리러 왔어요. 아빠가 일을 해야 해서 저를 데리러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늘 통학버스를 타야 했는데 지저분한 통학버스를 타는 건 너무 싫었거든요. 처음에는 태권도라는 게 같은 동작의 반복이라서 지겨웠어요. 뭘 이런 걸 배워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건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권도 시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훈련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저는 그 시간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제 상황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고 훈련에 땀을 흘렸어요. 그렇게 훈련하고 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멍하니 도장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저는 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는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저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느라 학교 수업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 바로 가는 것이 싫어서 남아있다 보니 태권도 수업이 끝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실로 갔어요. 그곳에는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뒤처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다가 점점 실력이 올라가자 공부도 의외로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사범님은 늘 작은 선행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들었고 기분 나빴던 하루가 힘겨웠을 때 누군가의 행동 덕분에 기분이 나아진 적 있지 않았냐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의 힘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좋은 행동을 하고 그 일을 공책에 적어오게 하셨습니다. 사범님은 자신이 이런 규칙을 정하게 된 이유는 수련생들의 행동을 바꿔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일단 좋은 습관들이 자리를 잡으면 삶이 바뀔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장을 다니는 아이들은 선행을 하는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다른 아이들이 집에서 청소한다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부모님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등 정말 작은 일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빠한테 회사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는데 인사를 해주자 너무 놀라셨어요. 그리고 제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작은 선행을 하나씩 찾아서 하기 시작하자 저는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제 기분도 무척 좋아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불량한 청소년이었던 제가 태권도 도장에서 3개월을 보내자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님에게 배운 대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늘 수업에는 흥미도 가지지 않던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놀라셨어요.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본 이웃들도 도대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바르게 변하게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배우러 다니고 있다고 하자 자신의 아이들을 태권도 도장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는 미국 사회에 무척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권도의 검은 띠를 따게 되었을 때 우리 도장에서는 제 상대가 없을 정도로 강해졌어요. 사범님은 제게 태권도 선수가 돼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정식 선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업료와 여러 대회에 참가해야 해서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집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저는 마음은 그러고 싶었지만 선뜻 그러겠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과 돈이라는 큰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게 된 것인지 할아버지가 제게 오셔서 태권도 선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비용은 할아버지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제가 태권도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동네의 폐품들을 모아서 파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저 때문에 그런 일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그 일이 내 손녀를 위한 일이라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와 함께 사는 제가 엄마의 애정을 모르고 자란 것에 늘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할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자기 손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태권도 선수로서 잘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생각하셨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태권도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는 늘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늘 달리기 하고 근육 운동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녀와서는 바로 태권도장에 향했습니다. 늘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겨루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였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 대회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우승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다 보니 다른 선수들의 실력도 파악하게 되었고 제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기술이 장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제 장점 기술들을 늘려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자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에는 제가 사는 LA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범님은 자신이 잘 아는 한국의 유명한 태권도 도장이 있다면서 방학 동안 그곳에 가서 한국의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연습하라고 하셨어요. 미국 내 대회만 나가다가 처음으로 해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외로 나온 거라서 정말 긴장이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 긴 시간이 걸려서 도착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미국의 LA 국제공항도 정말 컸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그보다도 더 크고 넓고 깨끗했어요. 태권도의 고향인 한국을 늘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다니 정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입국 절차를 밟고선 밖으로 나갔더니 한국 태권도 도장에서 오신 분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사범님과 친한 한국의 유명한 태권도 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도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곳의 엄격하고 전통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도복을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저는 분명히 외국인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도장의 일원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의 태권도 훈련 방식은 미국과 매우 달랐습니다.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엄격하고 정확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선수와 대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수는 저와 나이가 같은 이유나라는 아이였어요. 저는 최근 들어서는 누구에게 져본 적이 없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제가 더 키도 크고 체력도 좋아 보여서 당연히 제가 이기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빨랐고 동작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파워가 있는 스타일이라면 유나는 스피드가 있어서
제 공격을 잘 피했어요. 서로 전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승부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마지막 발차기 공격을 잘 막아낸 유나의 공격이 제대로 먹히면서 저는 패배했습니다. 제가 패배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화가 났지만 저는 태권도의 예의를 잊지 않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유나를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혼자서 거울을 보면서 자세들을 하나하나 연습해 나가는데 벽에 가로막힌 듯이 제대로 연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유나의 동작들을 보고 나니 제가 왜 벽에 막힌 것 같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차기 연습을 할 때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경쟁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그걸 무릅쓰고 유나에게 가서 제 동작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차가워 보였던 유나는 제 도움 요청에 너무나도 친절하게 제게 동작을 알려줘서 감동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유나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태권도 도장의 사범님과 다른 수련생들은 항상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훈련이 끝난 후 유나와 다른 수련생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떡볶이라는 음식은 제가 반하게 된 음식이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는 늘 조용하고 묵묵히 연습하던 친구들은 밖에 나오니 그들도 저와 다르지 않은 여고생들이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손짓과 발짓이 섞여 있는데도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한국 생활이 즐거웠어요. 주말이면 저는 유나와 함께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했어요.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언제나 나를 지탱해 주셨고 그 덕분에 태권도를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할아버지가 있는 제가 부럽다고 했어요. 인사동에 여행을 갔을 때 유나는 저와 할아버지에게 줄 예쁜 한복을 입은 인형이 달린 열쇠고리 2개를 선물로 줬어요. 저는 이런 사랑스러운 열쇠고리는 처음이라며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실 게 분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했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한국의 거리들은 무척 깨끗했고 대중교통에서는 질서를 잘 지켰어요. 미국에서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는데 이런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에서 있어 보니 왜 태권도라는 무술이 한국에서 탄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예의를 알고 남을 위하며 정신적으로 수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태권도 실력은 물론 인내와 극기,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었어요. 도장에서의 생활은 처음에 어색함을 넘어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행복한 추억이 되어갔습니다. 전지훈련의 시간이 끝나가자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슬펐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권도에 대한 제 열정은 더욱 굳건해졌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과 배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이 땅을 밟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그 메달을 걸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꿈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레이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태권도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배우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단지 스포츠가 아닌 몸과 정신을 함께 단련합니다. 그리고 예의범절을 배우면서 인성을 닦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무척 좋은 현상입니다. 태권도가 레이첼 씨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서 기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